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SF로 보는 미래의 수업을 이끌어갈 저는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주리라고 합니다. SF로 보는 미래라고 하는 수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의 교양 수업이면서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우리 현대사회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왜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를 단지 재미있게 즐기면 되는 건 아닌가? 왜 굳이 재미를 넘어서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SF로 보는 미래 수업을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SF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어떤 장르에 대해서 또는 어떤 소설에 대해서 또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개념부터 살핍니다. 그래서 SF란 과연 무엇인가? SF라고 하는 장르는 언제 태어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SF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또는 현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개념이라는 말로 함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SF와 주변 장르 간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SF라고 하는 즉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와 판타지 또는 호러 와 같은 그런 장르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뿐 아니라 우리가 흔히 스페큘러티브 픽션이라고 하는 사변적인 허구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장르들과 과연 이 SF라고 하는 장르는 어떤 점에서 구분되고 또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SF라고 하는 장르가 중요시 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사이언스 픽션을 이야기하려면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화학 배경으로 떠야지만 SF라고 하는 장르도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런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F의 개념 얘기해 볼까요? SF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언스라는 장르와 픽션이라는 장르의 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언스라는 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사이언스라는 말로 담고 있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전공이 뭐죠? 공학인가요? 자연과학인가요? 혹은 문학인가요? 인문학인가요? 사회과학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것들은 과학인가요? 사이언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보죠. 저는 한국현대문학 전공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공한 한국현대문학은 사이언스일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라는 말이 그냥 과학이 아니라 학문, 학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휴먼 사이언스 또는 휴머니티 사이언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사이언스 오브 휴머니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가 학문이라는 용어로도 분명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SF라고 하는 장르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이언스는 물론 학문이라는 개념은 좀 아닐 거예요. 뭔가 다른 대문자 사이언스, 대문자 S를 쓰는 사이언스입니다. 이 사이언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사이언스라고 하는 건 수학 또는 우리 흔히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박물학 또는 공학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장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이언스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개념으로 배우셨을 텐데 그런 분과 학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이언스입니다. 자, 이런 사이언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단 사이언스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합리성이라는 게 뭐죠?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 예를 들어서 물이 있고 열이 있으면 물을 뜨거운 용기에다 놓고 가열을 했을 경우 이 열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반드시 물이 끓어오른다는 것.
합리성이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그 원인에 따라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합리성이란 따라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물이 있고 열이 있으면 이 물은 이 열에 의해서 언젠가 끓어오르겠구나 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합리성,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과학의 특징이며 마지막 하나, 실증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증성이란 실제로 증명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만약 나에게 물과 열을 준다면 나는 그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증성이죠. 즉 과학은 상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과학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학문이며 따라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실증성 이 세 가지가 바로 엄밀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반면 여러분 픽션이란 건 뭘까요? 픽션, 상상 속의 허구란 뜻이죠. 허구적인 상상을 우리가 픽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실증 가능한 과학이라는 것과 상상으로 꾸며내는 허구라는 것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죠? 상상으로 꾸며내는 허구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내가 머릿속으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꾸며내는 게 픽션이라고 한 장르인데 그 픽션이라는 장르와 어떻게 예측 가능하고 실증 가능하며 엄격하게 합리적인 과학이라는 게 만날 수 있을까요? 사이언스 픽션은 이처럼 모순적인 개념입니다. 엄격하게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실증적인 학문인 과학과 상상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인 픽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장르가 SF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SF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틀은 뭘까요? 픽션.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틀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꾸며내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틀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어떤 사회적 가치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실증 가능한 내용들이 들어가거나 또는 그런 과학이 매우 엄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상상적인 허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F라는 장르입니다. 이 SF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내용 장르이고요. 이건 형식 장르 아닙니다. 형식적인 장르가 아니라 내용적인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 배경이 되거나 또는 중요한 특징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틀은 상상해서 꾸며내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SF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는 형식적인 장르로는 SF 소설도 들어갈 거고요. SF 게임이나 SF 영화나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장르들이 SF라고 하는 단일 내용 장르 속에 다 포함되어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다르죠? 자, 여러분은 아마 공학 전공 학생들 꽤 있을 거예요. 공학 전공, 여러분이 지금 전공한 공학은 뭐라고 영어로 표기되죠? 무슨 테크놀로지라고 표현되나요? 아니면 무슨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되나요? 테크놀로지나 엔지니어링은 사이언스하고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번역할 때 사이언스는 과학 또는 자연과학이라고 번역하고요. 테크놀로지는 기술이라고 표현하죠. 기술. 그리고 엔지니어링은 공학이라고 표현하나요? 근데 정보대학 학생들은 아마 자신들 전공이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테크놀로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에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도대체 엔지니어링은 뭐고 테크놀로지는 뭐고 사이언스는 뭐죠? 우리가 이거를 엄밀하게 좀 나눠봅시다. 엄밀하게 나눠보면 사실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 또는 엔지니어링은 좀 다릅니다. 사이언스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인 그런 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원리를 탐구하고 그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원인과 결과 관계를 추출해내는 학문들이 사이언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이고요. 반면에 테크놀로지나 엔지니어링은 그런 사이언스적인 지식 또는 사이언스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발견들을 가지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문명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테크놀로지나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자연과학 그 자체,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법칙 그 자체를 발견하거나 그 자체에서 복잡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내거나 뭐 예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이언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엔지니어링이나 테크놀로지는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문명적인 기술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테크놀로지나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크놀로지하고 엔지니어링은 또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오래됐을까요? 테크놀로지가 오래됐을까요? 엔지니어링이 오래됐을까요? 용어 자체가 먼저 나온 용어가 뭘까요? 예, 테크놀로지하고 엔지니어링 중에 더 먼저 나온 용어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테크놀로지란 말은 그리스어 테크네라는 말에서 왔죠. 테크네. 이 테크네라는 말은 원래는 직조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을 짜는 기술. 그러니까 실을 자아내서 천을 짜는 기술을 우리가 테크네라고 불렀고요. 이 테크네와 관련해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 아라크네의 전설 아실 거예요. 아라크네라고 해서 예, 그리스 신화에서 그 아라크네라고 하는 어떤 그 아테네 여자가 자기가 너무나 천을 아름답게 짠다. 내가 짜는 천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테네 여신이라 하더라도 나만큼 아름답게 짜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아테네 여신이 열받았죠. 열받아서 그 늙은 여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는 아라크네 앞에 나타나서 너 그런 불경한 소리 하면 안 된다. 네가 그런 불경한 소리를 하다가 혹시나 아테네 여신하고 대결해서 네가 지면 어떡할래. 너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지만 아라크네가 더 자랑스럽게 하는 거죠. 뭐 신이라도 난 무섭지 않아. 나는 아테네 여신보다 내가 더 잘 짜.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라크네가 그 아테네 여신 앞에서 막 그 천을 짜 보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무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이 보니까 그 아라크네가 자기보다 잘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신이 아라크네를 거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거미로 만들어버리고 아라크네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입에서 실을 자아서 계속해서 이제 거미가 이제 거미줄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유명한 아라크네 전설인데 그 아라크네 전설에서부터 이미 테크네, 즉 직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네라는 말이 존재했고요. 따라서 테크놀로지는 이 테크네처럼 인간이 좀 더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실용적인 기술들을 다 우리가 테크놀로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엔지니어링이란 말은 언제부터 출발할까요? 엔지니어링이란 말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엔진이란 말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엔진이란 말이 없이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만들어질 수 없겠죠. 엔진이 뭐죠? 엔진. 자, 여러분 토마스와 친구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옛날 그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 토마스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있죠. 그 토마스와 친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는 스팀 엔진. 반면에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놈은 디젤 엔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스팀 엔진 바로 즉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엔진이고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엔진이란 말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기기관차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8세기에 토마스 와트가 물이 끓어오르는 거, 물이 끓어오르고 그 끓어오르는 물이 뚜껑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고 물이 끓어오르는 힘, 증기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인간의 힘이나 동물의 힘이 아니라 기관의 힘, 엔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산업혁명이란 어떤 면에서는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산업혁명도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엔진에서부터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이 전공한 여러 가지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이나 이런 것들은 따라서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18세기 이후 산업혁명 이후 과학의 어떤 굉장히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공학적인 발전들을 기반에 깔고 있는 것이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또 웃기는 건 첨단 과학기술,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네트워킹과 관련된 첨단 과학기술은 또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테크놀로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 4차 뭐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라는 둥, 뭐라는 둥, 뭐 첨단 테크놀로지라는 둥,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즉 테크놀로지라는 용어가 역사가 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또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가지고 더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복잡한 용어가 얽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질문할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좋다. 과학이라는 게 합리적. 합리적인 것을 따지는 거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걸 따지는 거고, 이 자연 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칙들을 따지는 것이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렇다면 어떤 게 과학이고 어떤 게 과학이 아닐까? 어떤 게 비과학적인 거고 어떤 게 과학적인 걸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눌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관상 본다 그랬죠? 관상. 자, 제 얼굴에 관상 보세요. 제 관상 좋은가요? 제 관상을 보면 제 미래가 보이나요? 물론 저는 많이 살았으니까 뭐 미래라고 하기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제 눈을 보거나 제 이마를 보거나 또는 제 뭐 턱을 보면 제 미래가 보일까요? 이건 관상이에요. 관상이라는 건 과학인가요? 과학 아닌가요? 별점은 어때요? 별점? 별자리점? 별자리가 내 운명을 예측해 주는 거. 이건 과학인가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손금은 어때요? 이제 손금을 가지고 제 운명을 예측하는 거. 과학인가요? 아닌가요? 좋습니다. 이게 비과학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니까 좀 더 나아갑시다. MBTI는 어때요? MBTI.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죠? MBTI 성격 검사 유형 해가지고 뭐 나는 INFP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자, 어떤가요? 여러분 MBTI 성격 검사는 과학인가요? 아닌가요? 뭐가 과학이죠? MBTI가 과학이라면 왜 손금은 과학이 아니죠? 손금은 과학이 아닌데 왜 별자리는 과학이 아니죠? MBTI는 과학인데 왜 내 혈액형 성격은 과학이 아닌가요? 도대체 과학이라는 것과 과학이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실 거 하나 더 생각해 보실 건 그렇다면 좋아요. 이때까지 만들어진 수많은 과학기술이 있어요. 과학 말고 기술, 즉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명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의 산물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명적인 기술의 산물 중에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이롭게 했던 기술적 산물은 뭘까요? 우리의 삶을 전혀 해롭게 하지 않고 오로지 이롭게만 만든 기술적인 산물은 뭘까요? 반대로 이건 절대로 발명되면 안 되는 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기술은 뭘까요? 현재 만들어진 수많은 기술 중에 이 기술만큼은 절대 만들어지지 말았으면, 이런 기술은 절대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기술은 뭘까요? 우리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기술은 우리에게 유용한가? 나아가서 필요한가? 나아가서 긍정적인가? 과연 이 기술이 이 형태로 지속된다면 긍정적인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가? 인간의 삶을 정말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같이 해 나가면서 우리 수업을 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관련된 주변 장르들 개념을 좀 얘기해 봐야 되겠죠. 자,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반드시 허구적인 틀, 상상을 통한 이야기라고 하는 허구적인 틀 속에 과학적인 지식이나 또는 과학기술이 전면화된 어떤 사회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자, 과학기술이 전면화된 사회적 배경이라는 게 뭐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떤 게 과학이야 하면 이거 옳은 거, 이게 과학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건 옳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명적인 이기들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과학의
기술이 전면화된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근대사회,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전면화되어 있고 우리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편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를 배경으로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의 배경 속에 과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어떤 문명의 흔적이나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상상 속의 허구를 우리가 SF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SF하고 달리 다른 판타지라든가 호러 같은 소위 말하는 사변적인 픽션, 스페큘러티브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 다른 것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이나 과학적인 지식이나 또는 과학적인 어떤 설명이나 과학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상상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물론 판타지도 그렇고 호러도 그렇고 상상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 즉 픽션이라는 점에서는 세 장르가 다 동일합니다. 세 장르는 다 동일하게 인간의 상상력을 중시합니다. 현실적 배경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상상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SF는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소재적인, 배경적인, 가치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면 판타지는 그런 거 말짱 필요 없어요. 판타지는 말 그대로 요정이 나와요. 요정, 마술사, 뭐 이런 장르, 또 괴물, 오크,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시면 다 알겠지만 그런 존재들이 막 나와요. 그냥 나와서 말 그대로 마술 부리고 마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판타지입니다. 즉 판타지에서는 과학적인 믿음이나 과학적인 배경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모호해요. 그러니까 SF는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반면에 판타지는 그렇지 않고 뭔가 마법사만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의 경계 장르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계 장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슈퍼맨 어떤가요, 여러분? 슈퍼맨은 외계인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슈퍼맨은 크립톤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잖아요. 그 외계인이 나오니까 슈퍼맨은 그러면 판타지인가요? 아니면 SF인가요? 여러분은 슈퍼맨을 SF로 보셨어요? 아니면 판타지로 보셨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같은 그런 영화 있거든요. 뱀파이어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영화 같은 경우 뱀파이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상상 속의 존재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SF가 아니라 판타지일까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는 뭐 그 뱀파이어의 혈청을 가지고 뭔가 뭐 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상력으로 나아가게 되면 과연 그게 순수하게 판타지이기만 한가? 오히려 과학기술적인 어떤 혈청 기술이라든가 뭐 혈청을 뭐 분리해내는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SF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러 마찬가지죠. 호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목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게 호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따라서 호러하고 SF는 좀 다르죠. SF는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호러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게 목적이에요. 뭔가 다릅니다. 그러나 역시 뭔가 겹쳐지는 요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뱀파이어 같은 경우 뱀파이어가 등장하니까 뭔가 인간의 공포심리를 자극하죠. 괴물이 등장하고 공포심리를 자극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역시 그런 존재에게서 혈청을 분리하거나 또는 뱀파이어 혈청을 이용해 가지고 무기화하는 상상력으로 이어지거나 하게 되면 이건 또 SF적인 그런 주제하고도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좀비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은 경우 가령 부산행이라든가 또는 반도 같은 그런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런 미래 사회는 판타지적인 뭔가 다크 판타지적인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비에 물리면 내가 죽을 텐데, 아니 죽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뭔가 파괴될 텐데 라고 하는 어떤 근원적인 공포심을 건드리는 호러적인 장르가 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뭔가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기심이라든가 또는 기술적인 어떤 이기심이
극대화돼서 뭔가 바이러스 배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경우 그런 미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으로 이어지면 이게 SF 장르하고도 역시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페큘러티브 픽션 장르는 목표는 각각 다르지만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도 약간씩은 다르지만 유사한 어떤 요소들이 경계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